오늘이 제가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이제 비로소 왜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상고사라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막 옛날 고대사 얘기를 막 하니까, 특히나 사람의 이름이요. 일본학 하시는 교수님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죠? 고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마시, 아시카비, 히, 코, 지노, 미코도, 이게 한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거 무지무지 길어요. 교수님들이 강의하실 때도 천왕들의 이름이 지금 1대 진무소부터 125대 악기도 천왕까지 돼 있지만, 그건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름들이 보통 이렇게 길어요. 근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마시, 아시, 가비, 히, 코, 시, 노, 미코도, 이게 한국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요. 우마시, 아주 웜해에서 이제 어원이 웜해죠. 웜해. 놀래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아시, 새롭게. 가피, 새로운 싹처럼. 희꼬, 태양의 아들, 그죠? 희꼬 지죠, 그죠? 니는 여자, 지는 남자. 그 다음에 네, 미코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훌륭하게 새로운 싹처럼 태양의 아들로 태어난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우마시, 아시카, 미코시노, 미코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이고 쉽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 있는 말들이 의심을 안 가져서 그러신데, 일본어 처음 배우실 때 고래와 혼데스, 그죠? 와다시와 이키마스, 이거 배우잖아요, 그죠? 데스는요, 전라도 말로 데스예요. 데슈. 마스는 그러게 마시. 응? 마시예요, 마시. 데슈, 마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어를 쭉 하나 이렇게 써놓고 풀면 다 한국말인데, 그거를 잘라서 데스, 마스 이러니까 이게 일본말이다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말이에요, 전부 다요. 데슈, 마슈, 마시, 그러게 마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걸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 일상적인, 저쪽은 어려운 얘기고요. 여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예요. 일본에 가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도리가 있는 신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사찰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국교가, 일본 책에는 일본의 국교는 신도이다 이렇게 써 있죠. 정식적으로 책에는요. 그리고 저희가 1980년도에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엔 국가가 없다고 그랬죠. 국가가 없다고 그래서 기미가요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에도 전교조처럼 교사분들의 단체가 있어서 교실에서 기미가요 나오면 기미가요 안 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때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정리가 돼서 법제화 돼가지고 국가로도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다음에 일장기 히노마루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노마루의 이제 역사를 또 따지면 이제 막부 시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총리를 하고 나서 전국에 있는 군량미들을 모아서 오사카로 이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해적들이 자꾸만 이제 침범을 하니까 거기다 이제 동그란 그걸 그려서, 그게 이제 금 색깔도 있고 검은 색깔도 있고 여러 색깔이 있었잖아요. 각 이제 길을 만들고, 그러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태양에 우리는 이제 히노마루, 태양이니까 이제 빨간 걸로 해서 이제 깃발을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국기로 인정을 못 받았죠. 기미가요가 뭐예요? 기미가요. 일본의 국가로 지금 올림픽 같은 데 나오잖아요. 기미가요. 그러니까 기미가 뭐예요? 기미. 당신이 김이잖아요. 김.
근데 일본 말로요. 당신 그러면 아나다잖아요. 아나다. 나 그럼 와다시. 근데 또 당신이란 말 또 있어요. 뭐라 그러죠? 기미, 보크. 그죠? 그 뭐예요? 기미. 당신은 김씨고 나는 박씨다 하는 소리잖아요. 기무, 기무상, 기무, 보크. 보크가 와다시가 보크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석김이잖아요. 근데 어디 보면 박김석이라고도 나오는데 박석김이잖아요. 그죠? 박씨가 원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씨, 우리 종족이고 박석김, 김은 니네 작은 데야. 그러니까 보크, 김이. 그걸 그냥 박씨, 김씨 그러는 걸 가지고 뭐 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보통 여행을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3박 4일, 4박 5일 일주일이 가도 끝없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책으로 좀 써라.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게 요건데 요것도 뭐 제가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에 있는 일본을 알려고 하면 최초로 이제 고사기라는 책을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는데 저희가 일본학 공부할 때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국화와 칼을 일본학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를 얘기한 거지 특히 이거를 일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쓴 루스 베네딕트라는 여자는 그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읽히고 있지만 한 번도 일본을 안 와봤대요. 네? 일본을 와본 적이 없이 그냥 일본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냥 집필을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영문으로 나온 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읽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 그러면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이렇게 이제 유명하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대조선에서 한반도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고 저희 박유신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언어적인 문제죠, 그죠? 언어적인 문제라서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만리장성도 쌓고 뭐 진시황이 그래서 여기 있는 조선족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켰고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3대가 지나면 자기 조상이 누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중국어를 습득을 하고 그게 3대가 지나면 나는 중국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국어를 사용하고 살고 있고 뭐 이제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이 의학적으로 미토콘드리아든가 뭐 유전자 뭐 다 검사를 해봤지만 결국은 한반도에서 다 넘어온 또라이들아. 또라이잖아요, 전부 다 또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라이인데 옛날 또라이잖아요. 고대에 들어온 또라이, 그 다음에 중세에 들어온 또라이, 그 다음에 근세에 들어온 또라이,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서 쫓겨간 또라이,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하면서 또 돈 벌러 간 또라이, 그 다음에 이제 최후에 뭐 이제 요즘에 이제 박사로 간 또라이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라이들이 간 나라가 이제 결국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 규슈, 시코쿠, 혼슈, 삿포로라는 4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오키나와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47개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도, 2부 43개 현이죠. 그래서 1도는 도쿄도, 그 다음에 홋카이도, 1도요. 그 다음에 2부, 그 다음에 오사카는 부입니다. 오사카후, 교토후. 그래서 이제 1도, 2부 43개 현에서 다 합치면 47이에요. 47개 도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북알프스와 남알프스가 일본 열도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교토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까지 1600년까지 교토 600년에서 1000년 동안 고도가 되어 있을 때는 이 북알프스, 남알프스를 제외한 북쪽은 오랑캐, 일본 안에서도 오랑캐라고 그랬죠, 그죠? 에미시라고 하는 오랑캐가 살던 곳이고 그 에미시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에도 도쿄를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지키게 했다가 결국 이제 그게 풀어지면서 나중에 동경으로 가서 지금 같은 이제 그 일본이라는 이제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본에 가는 또라이들의 이제 루트가 있잖아요. 그래 루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해 김씨, 그죠? 김이죠, 김이. 김이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경남 가조 거기에 이제 그 구시후르다케라고 그러는 구지봉. 그 김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그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조상이 누구야? 당군. 그럼 곰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곰이 우리나라의 그 심볼인가? 이미지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삼조고가 딱 나오잖아요. 삼조고가 나왔어요. 근데 또 신라 쪽으로 가니까 또 뭐 박이래 박. 박혁거세라고 그러잖아요. 또 김해에 가니까 또 뭐예요? 거부가 뭐 내 몫을 내놔라 이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 봉황, 그죠? 이제 봉황으로 이제 가면 그게 이제 쭉 흘러가서 봉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나 이런 때까지만 해도 당군이니까 우리는 곰이 우리의 상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파가 여러 개가 있어서 곰도 됐다가 뭐 봉황도 됐다가 여기 또 뭐 박도 됐다가 뭐 이쪽에 또 거북이도 됐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역사를 아는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아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일본에 있는 지식인들한테요. 저희가 이렇게 앙케이드 조사를 해보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일본인은 일본의 역사를 모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은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본 제가 그 초등학교 교과서 일본 국사책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 다 해서 읽어봤어요. 도대체 일본에서는 일본인들한테 뭐를 가르치고 있을까 해서 이제 다 봤는데 일본은 일본을 모릅니다요. 왜 모를까? 지금 현대 일본 사람들이 제가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이 일본 천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천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요. 일본이라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는 천황을 위시해서 뭐 덴노헤이카 반자이 그러면서 막 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니네는 천황을 진짜로 그렇게 믿냐? 했더니 저 쳐다보면서 웃어요 그냥.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알고 계신 거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그렇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천황은 몇 대까지 있어요? 지금 천황이 몇 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네끼리 보고 웃어. 나는 공부했으니까 125대 천황이야. 뭐 이렇게 이름이 뭐고 얘기하면 당신은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왜 이렇게 일본 애들에서 관심이 많아?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 태어났을 때 언제 태어났겠습니까? 30대, 40대, 50대면 1950년대 이후 이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후 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일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일본 사람은 뭐예요? 일본에는 천황을 섬기고 뭐 종교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 맨날 뭐 옛날에 이랬으니까 니네는 나쁜 놈 뭐 맨날 욕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일본학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장도 살아있는 사람끼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학문이 뭐예요? 이거 좁히자고 하는 거거든요. 굳이 뭐 이거저거 따지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도쿄에 갔어요.
일본 사람을 만났어. 오래간만에. 친구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사귀었어요. 자, 이 사람하고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서로 공통점이나 상호 이해를 하고 있냐고요. 어? 한국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정말 이웃이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이 얼마 떨어져 있어요? 국경이 얼마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천호동에서 김포예요. 49.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이 49.5km. 어디예요? 요 부산하고 스시마. 네? 요거 49.5km예요. 원래 50km가 넘어요. 근데 스시마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한국과 일본은 50km도 안 되는 49.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부러요. 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인물들이 있다고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에는 그럼 한일 관계를 위해서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네? 한국과 일본이 상호 이해하기 위해서. 자, 대한민국 4천만 국민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일본하고 저희가 뭐 일본 놈, 나쁜 놈, 뭐 일본 사람들 뭐 쪽발이 뭐 이래가면서 일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그냥 관계 개선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일본에 있는 1억 2천만을 우리로 만들어서 1억 2천만과 한국의 4천만, 북한을 빼놓은 3천, 이거 빼놓은 4천만과 1억 2천만이 하나가 돼서 1억 6천만이라는 인구가 서로 경제적으로도 돕고 막 이러고 지금 사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그냥 맨날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일본은 나쁜 놈이야.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고 그렇게 떨어져서 남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국제관계 좋아요. 굳이 옛날을 가지 않고 그냥 현대 입장에서 살고 1억 2천만 인구하고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러죠. 뭐 일본이 원전 사고가 나는데 뭐 다 돼질 거야. 어쩌고 뭐 이러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 여기도 죽어요. 네? 왜 그런 국제적인 감각으로 좀 크게 해외여행 자유화 전에는 이렇게 한반도에다 가둬놓고 살아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서 지금 88년도, 90년, 12년, 20년, 30년이 넘어가서 당신네도 좀 해외 나가서 좀 해외여행도 하고 좀 국제적인 사람 좀 대보쇼하고 다 풀어졌는데 아직도 국제화도 안 돼 있고 아직도 자기네 옆에 있는 나라, 이 나라 하나 처리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무슨 국제화예요, 국제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교육 수준이 뭐 대학, 초등학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환경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의 환경은 전후 세대 1945년 패전하고 나서요. 그 전란 속에서 자기네 한마음 한뜻으로 청렴결백, 예?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요. 도둑질 안 하고요. 내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당신 죽을 때, 이병철 씨나 롯데 신격회 회장처럼 돈 많이 벌었는데,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마지막 그렇게 가더라. 그렇게 가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조상님은 그래도 정도대로 사셨어. 바른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잘 사셨고, 돌아가셔도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분이셔. 이렇게 존경받는 사회가 되면, 저렇게 100채씩 땡기고 이래가면서 내 가족들한테 한번, 마누라한테 한번 가오 잡고 싶고요. 내 자식한테 가오 잡고 싶고, 나 훌륭한 사람이지. 이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4천만 저 국회에 있는 저분들도 똑같고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제가 볼 때는요. 한 번만 생각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서로 피튀게 경쟁하고 밤 12시까지 일해서 돈 벌어서 마누라들한테 남편의 자격을 가지고 살던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존경받는 세대래야 돼요. 청렴 결백하고 존경받고 우리 아버님은
돈을 남긴 게 아니라 명예를 남기셨고 정말 이래야 걔네들이 배우고 자기도 어떤 도덕적으로 살려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강남에 지금 밤 12시까지 자율학습하고 쟤네들 뭐예요, 쟤네들이요? 네? 쟤네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괜찮으니까 시험에 합격해서 법관 돼서 사기나 치고 앉았고 13억 퇴직했는데 150억으로 오피스텔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 되려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응?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사기쳐도 되니까 밤 12시까지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사기쳐도 된다. 그게 나라예요, 그게요? 근데 지금 현실 아닙니까, 현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틀렸던 점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의 공무원들이 전후에 국가를 세우면서 정말 에리트들만 자리에다가 앉혀서 그 사람들이 국가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본의 학교에 교류를 합니다. 일본 애들은 거짓말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쌍욕이 없어요. 일본에는. 일본 말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본 말로 거짓말이 뭐예요? 웃어. 웃으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면 웃잖아요, 이렇게. 진짜요? 웃잖아요, 그죠? 그 일본 말로 웃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웃어야 웃어. 웃어? 응? 웃어? 아니, 너 지금 네가 거짓말 해놓고 웃는 거야? 웃어? 그게 일본 말로 웃어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웃어. 그래서 제가 다른 거보다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일본의 대학 교수님들, 그러니까 일본은 또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뭐 동경대, 와세다, 뭐 리츠메이칸, 교다이, 오사카 국립대학. 옛날에 제국대학이라고 그랬죠. 국립대학이죠. 이제 거기에 가면 교수님들하고 만나면요, 교수님들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학생들을 그렇게 시켜 올려요. 대한민국은 니네 젊은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발전할 거다. 왜? 일본 학생들 좋잖아요. 이미 일본 학생들은 끝났다. 뭐가 끝났어요? 자, 청소년이 청년기가 되면서 국가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은 국가관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교수분들이. 일본의 젊은이들은 국가관이 없다. 이미. 왜? 지금 우리나라처럼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결혼 못하는 세대를 20년을 겪었잖아요. 그죠? 제가 80년대에 가니까요,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 선생님인데 관둬! 이랬어요. 무슨 남자가 말해 여자한테 일을 시키냐 그러고 굉장히 후회돼요. 그만두게 했어요. 내가 조금 벌어도 되니까 그만둬. 그리고 그만뒀다니까요. 그러고 살던 시대예요. 70년대 때가. 그리고 이제 80년대 일본에 갔는데 애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결혼을 못해요. 응? 뭐 벌이가 돼야죠. 일본 뭐 이런 시대였었어요. 대만, 홍콩, 일본에 가면 다 그런 시대인데 이제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왔잖아요. 이제 30살이 넘어도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다 보이죠, 지금. 다 보여요. 우리나라의 앞으로 10년 후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미래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사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요, 역사를 하심으로써 과거에 매여 있자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역사라는 건요. 미래를 위해서. 왜? 역사는 계속 순환을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한 텀을 이렇게 순환을 하니까 분명히 요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있어서 그거를 대비하자고 우리가 역사학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그렇게 미화하기만 할 게 아니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교류 대회 가면 서울을 출발할 때는 애국자가 되셔가지고 일본 비판을 엄청나게 하세요. 응? 요건 이렇게 요소에서 따지면서 요거 따져서 가는데 딱 일본 도착하시잖아요. 아, 일본 좋다. 그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응? 일본 사람들하고 뭐 일본 사람들도 그냥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볼 때는 아무런 격의가 없어요. 왜? 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 텔레비에서 본 게 몇 개 없어요.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몇 개 없이 서로 이미 언제부터예요? 그 16세기 때부터 이제 거의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400년 이상 떨어져 가지고 남이라고 알던 형제들이잖아요. 네? 형제죠 뭐. 남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은 형제입니다 그러면 부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맞다 그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본에 다니면서요, 이 시골 같은 데 있죠? 이런데 쭉 이렇게 니가다 도야마 막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뵀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와 에라이 군이 까라기다네 이래요. 응? 에라이 군이가 뭐예요? 굉장히 훌륭한 에라이, 응? 대단한 에라이 군이 나라에서부터 오진 젊은이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요. 응? 그러니까 여기를 일본 전국을 어디를 가봐도요, 그 구구파 있잖아요. 왜 도쿄에 나오는 구구파들 있잖아요. 그 뭐 지금 길거리 우리 장사 안 되게 신축구에서 장사 안 되게 막 하고 다니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한국의 후예예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응? 그 사람들은요, 가장 강력하게 일본이라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좋아. 니네 그렇게 국수주의고 뭐 이런데 그 이유가 뭔데? 그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역사가 이렇게 돼서 니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걸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면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조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요.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제 그 공부를 했다는 이제 혜택이겠죠.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47개 현을 다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참 안 됐다. 그러니까 본국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대한민국을 본국이라 했습니다. 홍콩. 본국에서 떨어져서, 응? 이 일본이라는 열도를 개척하면서 살았던 힘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무지 아니야, 황무지. 황무지에 가서 일본이라는 땅을 개척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일본이라는 국가, 응? 일본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일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썼을까요? 일본이라는 단어를 천무천왕서부터요? 670년으로 나오더라고요. 670년. 670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헌에 나왔다는 거죠. 670년서부터 니뽕이라는 일본이라는 이제 그게 나왔다는 거죠. 670년에. 근데 이 670년이라는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670년이면 우리나라하고 관계된 연대수가 있어요. 네? 뭐가 있죠? 668년? 아니죠. 고구려 멸망이죠. 고구려 멸망. 660년이 백제 멸망이죠. 여기 이제 663년 인기제죠. 후백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71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7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712년에 고사기가 써졌고요, 720년에 일본 서기가 써졌어요. 그리고 670년에 일본이란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668년에 고구려 유민들이 넘어왔고요. 660년에 백제 유민이 넘어왔어요. 네? 이 숫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거를 보시더라도 여기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근데 이 고사기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사기를 누가 썼냐 하면요. 고사기를 쓴 사람 오노 야스마로잖아요. 어디 사람이에요? 백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 오노 야스마로, 그냥 한글로 쓸게요. 오노 야스마로 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막 지어냈나요? 오노 야스마로가 고사기를 막 자기가 지어냈나요? 누군가가 불러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끝없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머니한테 얘기해달라면 뭐 머릿속에 든 얘기가 엄청 많아. 어? 근데 할머니 글씨 쓸 줄 아세요? 한글도 못 쓰셔. 구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히에타노 아레라는 할머니예요. 근데 히에타노 아레라는 할머니인데 한번 써볼게요. 제가 다노 아레. 뭐예요? 태양을 받들고 밑에 있던 사람. 무녀예요, 무녀. 네? 무녀, 무당. 무당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글을 다 외워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옛날, 여러분들 일본어로 옛날에가 뭐예요? 옛날에. 나왔어요, 지금. 무카시. 그래서 옛날 얘기 시작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무카시, 이렇게 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근데 무카시가 뭐예요? 묵혀서, 아주 묵혀서. 응? 그잖아요. 묵혀서. 그 옛날이에요. 묵혀서, 아주 묵혀서. 무카시. 그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일본어 공부하고 이거 전공하고 이거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 말이 뭐라? 이것도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도 이렇게 해요. 그죠? 그냥 무카시. 예, 묵혀서. 그래, 맞아. 응? 술이 뭐예요, 술? 사케. 삭혀서 만들잖아요. 사켜예요, 원래는 사켜. 그게 사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노야스마, 히에타노 아레라는 무녀가 막 얘기한 거를 오노야스마로가 기록을 남겨서, 그것도 한 번에가 아니고요. 수번에 걸쳐서 찾아가서 오늘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그래서 그랬는데 그 얘기하다 생각이 난 거야. 무카시 막 이래가면서 이제 얘기한 걸 막 이제 받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고사기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사기는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자면 천지창조. 거기를 한번 이제 들어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 670년에 일본이란 나라를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다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이제는 한반도와 단절이 되죠. 단절이 돼가지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국의 역사를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이제 한반도와 우리는 단절이 돼서 끝났다. 우리 역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놔야 되겠네. 이제 여기 따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그럼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 나라 이름부터 만드는 거예요. 670년에. 그러면 우리는 천선민족이고 태양을 숭상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본국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왔다. 자, 그러면 태양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라고 하자. 그래서 원래 이제 히노모토 군이라고 그러죠. 히노모토 군이가 일본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일본이란 나라 이제 만들었어요. 670년에. 그리고 이제 고르베트 신라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죠? 우리도 반도처럼 한반도처럼 똑같이 또 여기서 삼국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멸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가에 대해서 역사를 잘 완성해 놓읍시다. 하고 만든 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8년 후에 다시 이제 일본서기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일본이란 나라를 말씀드릴 때 어차피 6세기, 7세기, 8세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연관이 됐다는 거는 이제 아실 거고,